축사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해주셨는데 현재 네이버의 갖고 있는 독점률이라는 게 좀 문제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고 그다음에 주요 기능으로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됐고 이게 약 10년간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주요한 사례들을 짚어보고 향후에 대응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면 좀 보시겠습니다. 약 4년 전인데요. 네티즌이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직접 평가를 하면서 좀 기대 이하다라는 평가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은 되게 많이 방향이 있었고 네이버 관계자들 또한 그 글을 보고 여러 가지 대응 혹은 변명, 해명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색이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어 왔고요. 그러면서 네티즌 지적을 한 것인데 이건 단순히 개인의 지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네티즌이 지적한 것은 검색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그 다음에 검색을 조작한다라는 의심마저도 든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고의 포털 사이트였기 때문에 이용자 순으로나 뭐나 봤을 때 그러한 최고의 포털 사이트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검색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언론 기사랑 검색어랑 연동이 된 상황에서 검색어를 통해서 기사가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낙지성 기사들이 남발이 되고 있고 선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제공이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시각들은 저널리즘이 형태화되고 있다. 포털은 낚시 기사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버렸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들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제 모색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단서가 100%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적인 지점에서는 서론이고요.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서론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현황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포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관련 전반적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이용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발제문 4페이지를 보시면 표 1번입니다. 텔레비전은 평균 하루 평균 약 3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약 2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는 뉴스입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3시간 중에서 약 56분 정도를 뉴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2시간 중에서 약 30분 정도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성비로 보면은 30% 정도, TV 같은 경우는 30% 정도 뉴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 시간의 30%라는 거죠. 인터넷 같은 경우는 26%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에 따른 뉴스 이용의 증가도 상당히 증가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면은 2001년, 2012년, 2013년의 통계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했다라는 빈도가 진짜 증가를 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번 보시면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클릭해서 봤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2년, 2013년 2013년 기준으로 표를 보시면 1번, 2번,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6개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라는 통계자입니다. 이런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인터넷에서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뉴스를 이용하는 주요 창구는 포털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최근에 통계자료긴 하지만 과거부터 있어 왔던 하나의 현상이고요. 이로 인해서 성경대와 임종수는 포털 사이트는 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로 특화되었다라고 이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용률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영향력과 신뢰도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두 번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진단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영향력을 조사를 했는데
데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의 변화인데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약간 상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2011년, 12년, 13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사들이 쏟아졌는가는 다른 논의가 필요를 하겠지만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3년 표를 보시면 포털뉴스가 3.58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하로 경제신문, 전문신문, 라디오방송, 지역종합 일간지, 언론사방송, 인터넷신문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모든 뉴스들이 포털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일단 포털 자체는 뉴스 생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은 포털 뉴스라고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했다는 게 그만큼 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온라인 광고 시장, 전체 광고 시장의 점유율 중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습니다. 표 5번에 보시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광고 시장이 꾸준히 증가했고, 중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퍼센트를 보시면 17%부터 현재 작년 기준 25%까지 증가를 해왔습니다. 연평균 17.5% 증가를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노출형 광고, 검색 광고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가 2배 정도 많죠. 그리고 이것은 포털 사이트가 주로 검색 광고에 의존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검색어가 조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6페이지 마찬가지로 검색 광고가 전체 온라인 광고 비중에서 검색 광고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 광고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검색 광고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포털 사이트 한두 개에 많은 비중이 몰려있고요. 그중에 특히 네이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이버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국내 1위를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3,7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검색거리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2번을 보시면은 네이버랑 다음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의 검색 거리 점유율이 검색 점유율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 기반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사업자들, 다른 인터넷 기반의 사업자들은 네이버를 어떠한 형식으로 거치지 않으면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주목의 경제가 작동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또 네트워크에서 주목을 얻기 위해서는 네이버를 어떠한 형식으로 거쳐야 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만큼 네이버에 중독되어 있다. 이 구조 자체가 중독되어 있다. 네이버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은 네이버에 중독되어 있다. 그만큼 네이버의 의존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이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네이버를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언론 혹은 전반의 아젠다가 네이버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 혹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렇게 알려진 대로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죠. 그러나 현재 스코어에서는 네티즌을 포획하고 있는 장치 혹은 포획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쇼핑몰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에 따라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는 포털 사이트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경쟁을 했고 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중에 성장한 살아남는 이런 시장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승자한 네이버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 스코어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이버를 통해서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들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여론의 항가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0년도 중반에 상당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포털을 미디어를 규정할 것인가, 언론을 규정할 것인가, 사실 지금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가. 이미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학계에서 여러 단체에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들이 민정수 연구, 송경대 연구, 성동교회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은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뉴스 기사를 편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아젠다 세팅을 했다. 그래서 뉴스의 어떤 가치가
제대로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낚시성 기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만 봐도 나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봤을 때. 근데 아마 그 무렵 낚시성 기사에 대한 문제도 비슷한 시기에 아마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윤대 연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뉴스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다 해야 한다. 언론사적 책임은 다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대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뉴스를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연구에 의하면 연합뉴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는 현재도 연합뉴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온라인 편집기자협회가 2004년 올해 3월 한 달 동안 네이버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 연합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니까 또한 논점, 쟁점을 좀 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편집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문제점들은 이제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그렇다고 네이버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시가 되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사실 2009년도에 도입한 뉴스캐스팅은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낚시성 기사들의 범람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 사이트라고도 한간에서는 떠돌았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은 언론사들로 이전을 시켜주지만 언론사들은 그렇게 도입된 트래픽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편협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가 됐고 또 한 번의 개선을 하죠. 또 한 번의 개선함이 뉴스 스탠드라는 것인데 뉴스 스탠드도 딱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스 캐스트가 갖고 있었던 선정적인 기사는 떨어지지 않았고 언론사들은 트래픽이 선정적인 기사가 사라지지 않았고 트래픽이 줄어버렸습니다. 언론사들은 트래픽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계속되는 트래픽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선정적인 기사를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딜레마처럼 엉켜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트래픽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트래픽으로 인해서 언론사들은 편집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그리고 이게 포털에 걸리지 않으면은 이른바 포털에 걸리지 않으면은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털에 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언론사 네이버 자체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 현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가 네이버에서 일가 봤을 때 언론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 언론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그 위에 있는 사업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지금의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보다 플랫폼 사업자가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만큼 많은 이용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단순한 플랫폼 제공, 단순한 사업자 이상의 사업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언론사들 또한 네이버가 이른바 투자 선택을 해서 자신들이 투자 선택한 언론사들을 뉴스캐스트 혹은 뉴스스탠드에서 뉴스를 제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포털이 하나의 관문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 더 많은 정보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부합시키려면 언론사를 제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언론사들을 유입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게 14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결론 주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네이버가 정보확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IT 업계, 인터넷 업사에 있어서 네이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빛과 그림자라고 하시는 거죠. 네이버의 종속 현상이 너무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 그렇다고 네이버를 또 기업인데 이익을 내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단하죠.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건데 좀 억울하다고 네이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언뜻 보면은 언론사들이 더 선정적인 기사는 언론사들이 내는 것이 자신들이 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경우가 그 구조의 중심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론사들과 네이버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왜냐 계속해서 선정적으로 가고 네이버 중소평으로 가면 갈수록
있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사회적 환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뉴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관계기관 규제도 않고